자, 그래서 PQR 명제일 때 합성 명제에 대한 진리표 이렇게 보면은 P, O, Q, and R 이렇게 있는데 아까 괄호를 써가지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Q, and R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P, O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truth value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핵심은 결국은 어떤 복잡한 합성 명제가 오더라도 결국은 TF로 매칭이 될 거야. TF로 매칭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명제는 이집 명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 명제 T 아니면 F의 값을 가지는데 우리 그 변수 P, Q, R 이렇게 갔는데 각각은 다 TF 값만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P, O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 이렇게 표현하고 S는 우리 Q and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이퀄은 우리가 그냥 의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면은 뭘 하냐면 S라는 변수는 Q and R 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S의 필요 충분 조건에서 Q and R 이렇게 쓰면 Q and R의 값에 따라 가지고 S의 값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Q and R이 true면 S도 true가 되고 Q and R이 false면 S도 false가 되니까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치환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ruth 테이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 and R를 먼저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TF 값이 쭉 나오죠. 그거를 마치 S처럼 생각해가지고 P, O, S 한 것처럼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결과가 뽑혀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각각 값을 하나하나씩 다 대응해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증분 형태로 인크리멘탈한 형태로 내부적인 거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믿을 수 있으니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거를 수행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결과를 갱신하면서 계산하는 거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요 표현력이 트루스 테이블이니까 TF니까 그 소저에다가 TF를 1, 0 이렇게 신호를 딱 부여해가지고 회로 딱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걸 표현 못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요 자그마한 거를 계산하고 TF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제 P를 날씨가 춥다, 명제 Q를 비가 온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의 명제들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류의 문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류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truth value도 지금 저는 이렇게 한글 문장을 써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truth value로 표현해봐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역이 대우.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수능 때 이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주고 얘 역이 참인가, 그 다음에 대우가 참인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 고등학교 참고도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우 P imply Q
하고 not Q imply not P 요 대우 관계 요게 되게 중요하죠. 자, 보면은 그 명제와 대우 관계는 서로 같은 값을 같은 truth value를 가집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한다 나중에 보면은 증명하는 테크닉을 보면 명제를 증명하려고 보는데 만약에 대우가 좀 더 증명이 쉽다라고 하면은 대우를 취한 다음에 대우에 대해서 증명하면 자연스럽게 명제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truth value는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유도해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글로 쓴 거 다 그냥 넘어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논리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제 규칙을 정의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 17세기에 라이프니츠가 이제 그 추론, 여기서는 연역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이프니츠에서 이 사람은 컴퓨테이션, 계산이다 라는 거를 정립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부호들 truth value를 부여할 수 있는 proposition variable을 주고 연산자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부울 대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울 수학자 부울과 드모르간이 이런 논리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드모르간의 법칙, 뭐 분배 법칙, 교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수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뭔가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됐죠. 항진 명제, 모순 명제 이렇게 하는데 자 합성 명제에서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것. 터톨러지, 이게 항진 명제라고 하고요. 진리값에 관계없이 항상 모순인 것을 contradiction, 모순 명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P가 단순 명제일 때 P or not P는 항진 명제예요. 그러니까 왜냐? P가 true일 때 or로 되어 있으니까 P가 true면 항상 true죠. 그 다음에 or로 되어 있는데 not P면 항상 not P면은 뭐죠? P가 false일 때 true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T가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항진 명제가 되고요. 터털러지가 되고요. P and not P 이렇게 하면은 false 이렇게 해서 항상 모순이 되는 컨트라딕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진 명제하고 모순 명제가 이제 왜 필요하냐? 증명하는데 유도하는데 되게 사용이 돼요. 왜냐? 항상 터털러지죠. 항상 true인에 대해서 and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터털러지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얘는 Q 이렇게 붙이면 Q 값에 얘나 Q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터털러지에다가 AND로 연결을 하면 그 자체가 딱 돼버려요. 그죠? 그게 되게 쉬운 얘기잖아. 그죠? 근데 증명해서 유도할 때 어떤 테크닉들이 있냐면 이 터털러지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은 P or not P 이렇게 되죠. Q가 되고 얘를 이제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증명이 좀 더 심플하게 양쪽 막 정리가 돼가지고 딱 쉽게 계산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P and Q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 or Q의 not을 논리 곱으로 AND로 연결을 했습니다. 얘가 무슨 명제임을 보이자. 얘 어떻게 보이느냐? 얘 그냥 바보같이 PQ 지금 조합들 전부 다 뽑아내고 이렇게 조합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다 써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합성 명제가 다 F임을 보이면 됩니다. 이 보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변수가 몇 개 없어요. 명제에 대한 변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TF 다 할당해가지고 모든 케이스 다 뽑아내면은 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변수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우리 숫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프로그래밍 쪽 관련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인티저 얘 32승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얘 변수가 몇 개죠? 32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TF를 판단해야 되는 변수 32개가 들어가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은 인티저 베리어블 하나만 쓰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불가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명하는 게 우리가 주어진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냐 없냐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논리적인 동치관계 equivalenc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logical equivalence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P if and only if Q가 터털러지면 두 개는 논리적인 동치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equal 위에다가 bar을 하나 더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쌍방 화살표를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논리값을 가진다가 되고 논리적인 동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리값이 서로 같아서 하나의 명제를 다른 명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congruent rel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하고 서로 논리적인 동치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명제를 빼고 다른 명제를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동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수식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명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 명제를 좀 더 간소화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컴퓨터 공학의 철학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추상화할까? 추상화. 간단하게 만들까? 요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divide and conquer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쪼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처리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쪼개냐? 자그마한 단계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manageable pie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최소 요건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든 다음에 걔를 해결하면서 합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동치관계를 보이는 거는 동치관계는 두 개의 수식 그 명제가 딱 합성 명제가 주어졌을 때 truth value가 같으면 돼요. 같은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truth value대로 그냥 표현만 하면 되죠. 그래서 테이블 그리면 되고요. 논리적 동치관계의 기본 법칙 이렇게 보면은 멱등, 항등, 부정, 이중부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P, O, P는 P가 되고 P and P는 P. 그래서 아이덴포텐트로 뭐 이렇게 있고 항등 법칙 아까 이제 보면은 얘기했던 거 있죠. 그 T가 지금 여기서의 T는 항등 명제입니다. 터털러지 요거는 컨트라딕션 모순 명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부정은 터털러지를 낫을 취하면 컨트라딕션이 되고 컨트라딕션에 낫을 취하면은 터털러지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부정 법칙이 있고 이중 부정은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논리적인 동치관계 기본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복잡한 수식이 딱 나오고 요런 내용이 딱 나오면 지금 P, O, 나 P 이렇게 보이면 그냥 얘 터털러지네 그냥 딱 대응시켜버리고 T에 end로 묶여 있으면은 P로 그냥 딱 취환돼 버려요.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흡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조건 법칙, 대외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리적인 동치 관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우리가 true라고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유도해 내 가지고 간단하게 추상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 32페이지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트루스 테이블을 빨리 그릴까 요렇게 했다고 한다면 33페이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어떤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유도해 낼까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해보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딱 적용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패턴 매칭이에요. 그래서 기계학습이랑 똑같아.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이런 그 연습 문제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인간 학습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딱 보자마자 요거네 그냥 딱 넘어가요. 그게 사실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 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죠. 동일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면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네 처리하고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자, 두 명제가 논리적인 동치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진리표를 구해가지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거를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의 명제에서 논리적인 동치관계 앞에 있었던 기본 법칙을 적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하고 똑같은 동치 법칙으로만 사용해서 다른 명제를 유도해 내기만 하면 그러면은 같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보면은 그게 세련된 거죠. 그리고 TF 값 상관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드모그란의 법칙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요거는 보면은 이게 그 낫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 반전되는 거죠. P가 나P가 되고, 그 다음에 AND가 OR가 되고, 그 다음에 나P가 나Q가 이렇게 되는데, 요게 또 상쇄되니까 나P, OR, 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더 본다고 하면은 얘는 P imply Q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논리적인 동치죠. 요것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적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P, O,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적용하면 P가 되고 AND가 되고 나 Q가 되겠네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냥 모든 걸 다 그 분배시켜주면서 반전시키는 거. 기본 법칙을 사용해서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요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트루스 테이블을 그린다고 하면은 PQ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치환하면서 테이블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테이블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은 동치관계만 뽑아내면 드모간의 법칙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중 부정 법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정 법칙, 항등 법칙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는 아까 얘기했던 32페이지까지는 무식하게 TF 값을 부여하면서 계산했다고 한다면 이제 34페이지 이후부터는 법칙을 적용하면서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의 조금 수학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팬시하게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숙제로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보시면 될 거고. 자, 추론에 대한 거.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유도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이즈 뭐 이렇게 하는데 P1, P2, Pn까지 이걸 전제라고 하고 새롭게 유도된 명제를 Q를 conclusio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추론을 할 때 주어진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참인 추론, 그 다음에 주어진 전제가 참인데 추론의 결론이 거짓인 것은 허위 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따라서 이게 다시 세 개 이렇게 있는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P가 있고 P imply Q 이렇게 되면 P가 참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결론이 참이냐 이렇게 있잖아. P가 참이냐 삽이나 P imply Q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Q는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제를 보고 이 전제가 전부 다 참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결론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통 줄을 끈 요 위에는 모두 다 true라고 했을 때 혹은 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유도해 내려면 요 위에 전제로 하는 거를 어떤 거를 전제로 끄집어 와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는가 이것도 보는 거죠. 자, 부정의 법칙 not Q, P, imply Q 이렇게 하면은 not P를 뽑아냅니다. modus tollens, modus ponens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hypothetical syllogism인가? 네, 뭐 이렇게 3단 법칙, 연역 법칙이라고도 하죠. 선언적 3단 법칙. 네, 이렇게 봅니다. P imply Q, Q imply R 하면은 P는 R이다. 이렇게 보고 P or Q 하고 not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constructive, 그다음에 destructive dilemma, 그다음에 선접법칙, 분리법칙, 연접법칙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보면은 그 뒤에서 설명을 이게 보는데 이렇게 R라고 보통 한국에서 R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바를 그려놓고 요 위에가 전부 참이라고 했을 때 결론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 따라서 결론이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요거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이 다 전제인 거예요. 전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유도해내는 추론하는 게 이제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게끔 노테이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PQ 두 개를 사용해서 결국은 P imply Q 하고 P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제 Q가 참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참을 유도해내죠. 자, 허위 추론을 지금 보면은 지금 P imply Q가 P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면 P 지금 truth table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트루 스텝을 그린 거는 P imply Q 하고 Q가 모두 참인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행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세 번째 행의 경우에서는 P가 F야. 그러면은 P가 true여야지만 돼야 되는데 P가 여기 있는 P가 F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허위 추론이 되는 겁니다. 자,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긍정의 법칙, 긍정 법칙, 부정 법칙, 3단 법칙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툴은 지금 진리표를 사용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표를 기반으로서 이제 다 유도해낸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법칙대로 우리가 뭐 모두스 톨런스, 뭐 모두스 포넨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법칙을 가져다가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론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수론원리 프리디케이트 로직인데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이 책에서는 정해지지 않는 변수, 객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리 베리어블을 적용해서 그 프리 베리어블의 값이 할당이 되면 true냐, false이냐 이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x 뭐 이렇게 하는데 명제 수로 논리, 그다음에 수로 논리 뭐 이렇게 있고요. x는 3보다 크다. x가 실수라고 가정하고 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px의 진리값이 거짓인 x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quantifier for all, 그 다음에 there exist, 어떤, 또는 모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정자나 quantifi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변수 x가 대해서 x에 대해서 모든 값에 대해서 전체 한정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앞에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수식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x 플러스 1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은 풀이 이렇게 보면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항상 x보다 크므로 참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지 사실 이건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면은 우리가 쉽게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변에다가 x를 빼면 그러면 0은 0이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항상 타톨로지라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랑 상관없이 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는 3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x에 대해서는 성립하죠. x가 3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는 모든 for all 이렇게 하면은 얘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 거짓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안 되는 거 하나만 딱 뽑아내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there exist 같은 경우에는 그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그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를 그러니까 딱 반대죠.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냐? 이거는 진짜 참을 보이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거짓을 보이는 건 쉽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는 거짓을 보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참을 보이는 건 쉽죠. 그래서 서로 반대의 관계예요. not을 붙여도 for all은 there exist로 바뀌고 there exist는 for all로 바뀝니다.
해서 보면 되고, x가 정수이고, 그 다음에 px가 x는 x제곱 이라고 했을 때 진리값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모든 이거 그냥 당연히 이게 지금 역이니까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는 그 참인 형태가 되겠죠. 네. 힘들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제도 모든 학생이 공부한다. 공부하는 학생이 존재한다. 모든 학생이 공부한다. 명제의 부정 공부를 하지 않는 모든이 어떤 학생은 공부한다. 어떤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부하는 학생은 존재한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학생은 공부한다. 어떤 학생은 공부한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프롤로그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육 과정에선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디지털 논리,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다른 수업에서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쿼리 이렇게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거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이에서의 관계를 기술하면서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부합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라.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논리 명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론 엔진, 전문가 시스템,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문제 해결, 로보틱스, 의료 진단 이런 거에 있어서도 지금 추론 엔진,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해서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밥을 먹었는가?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부른 상태.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AND 혹은 OR로 연결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생활성 응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